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10일 완성 RC 강좌를 맡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관계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건데, 자, 관계사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혹은 요새는 좀 일찍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배워본 적이 있다. 수능 시험에서도 나오고 또 각종 중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고등학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익숙합니다. 토익 시험에서도 관계사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한 문제에서 뭐 많이 나와봤자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일단은 문제 다 푸시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리뷰까지 하신 상태에서 또 제가 정리해주는 포인트 잘 들어보시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우리 관계사는 제일 먼저 일단은 선행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선행사. 선행사는 뭐냐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예문을 보시면 I have just revised a report 했는데 저는 report 같은 단어, 명사, 뒤에 나와 있는 whose부터가 관계사절, 이게 명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계사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형용사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관계사 뭐 혹은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 이런 걸 합쳐서 관계사라고 하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그냥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런 형용사절 접속사를 무엇을 쓸지를 물어본다면 일단 먼저 선행사부터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사람이냐 혹은 사물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사만 보고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뒤쪽 안에 남아있는 부분의 구조, 이거를 우리 절 안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답이 결정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whose라는 단어는 공식 명칭은 이래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일단 선행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hose는 선행사를 사람도 취할 수 있고요. 사물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사 가지고 뭔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 성분을 봤더니 공식 명칭이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이렇게 따라 붙게 되고요. 이 명사가 문장에서는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whose 데이터 부분, 이 부분이 문장에서 뭐가 되고 있냐면 주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충해주는 보어가 나왔죠. 이 구조가 딱 포착이 되면 무조건 whose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whose는 선행사는 상관이 없다. 뒤쪽 구조에 바로 명사가 따라 붙을 것인데 그 명사와 whose를 같이 봤을 때 이것이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 경우 혹은 보어가 되기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whose가 답이 되고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그냥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있다. 그러면 whose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whose랑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who라는 거는 whose랑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who는 어떨 때 답이 되는 거냐면 차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자 지금 뭐 위치가 들어왔는데 뭐 위치도 마찬가지고 that도 마찬가지고 who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어들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물론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that은 사람, 사물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선행사를 보고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들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이어서 바로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선행사 heavy rain이 일단 있어요. 근데 뒤쪽에 위치라는 단어가 왔으면 물론 이 자리에 이제 뭐 that을 쓸 수도 있고, 자 물론 heavy rain이 사물이니까 who는 못 쓰겠지만 who를 쓸 수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동사가 바로 와 있다라는 사실로 이 자리에 위치를 답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콤마가 있을 때는 이제 that을 못 써요. 그리고 사물이니까 who를 또 쓰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패턴인데,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주어가 빠져 있는, 동사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절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답을 고를 수 있고, that은 사람, 사물 구분 안 하고 쓸 수 있지만 콤마 다음엔 쓰지 않는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볼게요. 목적격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동사가 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선행사 왔죠? 그 다음에 위치가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는 있고 동사는 오는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현상을 보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명사 두 개가 연속으로 팍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이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여전히 동사가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패턴을 시험에서 잘 물어보고요. 물론 관계대명사 문제 위치 이 자리에 뭐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whom, 또 둘 다 상관없이 쓸 수 있는 that 같은 거 쓰는 것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주로 주격이라던가 그런 게 더 많이 나오고요. 목적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생략까지 잘 되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목적격이 왔을 때는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가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동태를 써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has been announced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태문제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틀리는 패턴이에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까지는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주격은 주어가 빠진 거지, 목적격은 목적어가 빠진 거지. 근데 소유격은 명사 앞에 오는 거지.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치사라는 것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이 말부터가 어렵습니다. 뭔 소리냐면 by he가 맞느냐 혹은 by him이 맞느냐 그러면 by him이 맞잖아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 뭐 동사가 만약에 자동사 1형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혹은 주어 있고 3형식 동사가 왔는데 타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전치사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전치사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가 빠져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I ran into 그러면 내가 뭐 여자랑 a woman이랑 이렇게 마주쳤다 이런 말인데 어떤 여자냐 봤더니 that I had worked with 내가 같이 일을 했었던 여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with 다음에는 원래는 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원래 있었겠죠. 그죠?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어가 that이고요. 자, 그럼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뭘까? woman이 사람이니까 여기에 whom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with를 어디다 갖다 써도 되냐면 with whom 하면서 요 앞에다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with whom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는 안 되냐면 with that 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이 꼭 명심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세 가지 있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근데 관계 대명사가 이제 형용사절의 전부는 아니고요. 형용사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할 때는 관계 부사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라는 게 뭘까? 관계 대명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역시 앞에 선행사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행사가 장소면은 where로 가고요. 시간이면은 when으로 가고 이유면은 뭐 why로 가고 이런 게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앞에 선행사를 안 따져도요. 관계 부사라는 게 왔을 때는 뒤가 완전해요. 올 게 다 와 있어요. 말 그대로 부사니까. 근데 관계 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쪽에 뭐 하나가 빠져 있게 됩니다. 이 문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I went to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뭐 할 수 있었냐면 I was able to find some historical documents. 약간 뭐 문서, 역사적 문건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랬던 곳이 어디냐면 이만큼이 뒤에서 앞으로 라이브러리를 수식해 주죠. 그랬던 도서관에 갔던 거예요. 근데 도서관을 장소로 볼 수도 있지만 사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위치로 받을 수 있죠. 위치는 주격이나 목적격인데 이어서 주어가 지금 딱 봤더니 주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이제 주격인 거고요.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는데 이제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면 위치는 주어의 역할이 있으니까 뒤가 불완전하죠. 근데 where는 주어의 역할이 없어요. where 자체는 그냥 부사인 거지. 관계 부사라고 해서.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뭐 필수 성분이 다 있게 되는 거고
관계 대명사가 왔을 때는 그런 게 빠져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주격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이 자리에 위치를 쓸 수는 없을까? I went to the library which 해준 다음에 I was able to find some historical documents.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관계 대명사라는 게 여기 딱 왔으면 뒤에 문장에서 대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 부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위치를 쓰고 싶으시면 쭉 가서 뭐 여기에 전치사 in 같은 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in을 앞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in 위치가 탄생하죠. 그래서 in 위치라는 말이 곧 뭐랑 같은 말인 거냐면 where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점은 뭐가 빠져 있느냐.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혹은 소유격이 빠지는 거고 관계 부사는 부사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어차피 올성분들은 그대로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의 차이점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와 관계절 내 동사와의 관계 관계.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in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디 있었다고 봐주셔도 되냐면 여기에 in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위치가 온 건데 그때 그 in을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위치는 뭘 가리키냐면 앞에 빌딩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그 빌딩 안에 그러니까 그 빌딩 안에라는 이 말을 한 방에 우리 뭐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었냐면 where로 바꿔치기 할 수 있었죠. 그래서 the Empire Building in which 해도 되고 where 해도 됩니다. where Neon Pharmaceuticals has resided. 이 회사가 거기에 있었던 그 빌딩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빌딩이 어떻게 됐냐면 보수 공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실 것은 관계 부사는 그냥 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뒤에 완전하다.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출신이니까 대명사가 빠져 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런 자리가 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 차이.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관계 부사하고 관계 대명사하고 합쳐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덩어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사절이라는 거 아세요? 부사절은 뭐냐면 although, because 이런 단어들 뭐뭐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사절인데 관계 부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이름이 관계 부사니까. 근데 관계 부사는 형용사절입니다.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해석부터 하지 말고 유형부터 봐라. 보기를 먼저 딱 봐주시면 who, whose, which, in which 이거는 관계 대명사 고르는 문제구나. 딱 형용사절 문제구나. 그 느낌 딱 받으셔야 되고요. 매월마다 한 개에서 진짜로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어떤 달은 한 개도 안 나오는 달도 있고 어쩌다가 두 개까지 나올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게 시험에서 답이 많이 되는가. 매월마다 시험을 계속 보면서 이번 달에 후 나왔는데 다음 달에 뭐 나오고 다음 달에 후가 나와요. 그 다음 달에 후가 나와. 아이고 3번 연속 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다른 거 출제 되겠지. 근데 딱 뚜껑 열어봤는데 역시 후가 툭 하고 답이 됩니다. 그만큼 후가 답이 많이 돼요. 후가 한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답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수하고 위치가 한 번씩 나와요.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유니치는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너무 후수 위치를 많이 냈으니까 이제 대 한번 내줘야죠. 그래서 대시 딱 나오고요. 이번에 토익에서 대시 나왔어요. 그럼 다음번은 이제 무슨 차례인지 제가 예언을 해보자면 이제 후가 나올 차례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후 나오고 그 다음번 정도에 후가 나오면 저는 거기서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후 3번, 4번에 which, whose, that. 그럼 다시 또 후 한 3번 갈 텐데 하면서 두 번째 정도쯤에 이제 딱 예언을 하죠. 이번 시험에 후가 나올 차례입니다. 안 나오면 막 내기 걸고 한때는 막 안 나오는데 손모가지 건다 그러면 그때 타짜 막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요. 근데 안 나왔죠 한번. 안 나와가지고 또 학생들이 막 충격받고 그랬는데 통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벌써 후가 아닐까 생각하고 풀어요. 근데 여기 딱 봤더니 사람이 딱 버티고 있죠. 그리고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그냥 후인 거예요. 나머지 가능성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whose는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탈락이고요. which라는 것은 사물을 받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candidate는 사람이니까. in which라는 것은 장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which가 사물을 받아야 될 뿐더러 그 앞에 in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빌딩 이름 나오고요. in which 그럼 그 빌딩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빌딩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1초도 안 걸리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토익 시험이
1초짜리 문제도 있고요. 3초짜리도 있고 5초짜리도 있고 또 10초짜리, 15초짜리. 고민하는 문제는 30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토익 문제 별거 아니야. 3초짜리야. 그것도 잘못된 정보고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1초 만에 풀겠다. 그런 것도 이제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문제는 1초짜리 문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딱 보면은 똑같은 원리예요. 딱 봤더니 아까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얘네들은 다 WH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접속사인 거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동사의 개수를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출발할 때부터. 근데 요 문제를 보세요. 얘는 딱 봤더니 요거 접속사 아니죠. 그냥 소유격이죠.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동사의 개수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 기습적으로 저런 게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동사 is가 하나 있어요. 또 쭉 가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우리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가 왜 별표 쳤는지 잘 봐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as, helped 해서 동사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응용 문제, 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라고 해요. 단순하게 정동사, 동사가 뭔지를 찾는 능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문제 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함정에 빠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는 to가 생략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혹은 그냥 동사 원형이 오거나 혹은 목적어도 생략되고 그냥 바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동사가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찝찝한 게 뭐냐면 work인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일이라는 작업, 일 그러면 불가산 명사고요. 또 work라는 게 일하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동사, 명사 다 되는 단어들은 시험에서 함정으로 엄청나게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관찰해 봐야 돼. 이게 동사일까? 명사일까? 일단은 자 봅시다. 사람으로 가죠. expert는 전문가라는 사람이니까 일단 여기는 일단 확인을 딱 해주고 전문가인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은 위치부터 그럼 지워볼까요? 위치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동사의 개수가 벌써 2개 이상이 들어갔으니 접속사가 1개라도 있어야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that과 whose의 차이점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whose라는 게 아까 뒤에 명사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whose하고 명사가 한꺼번에 문장에서 뭐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간에 뒤에는 동사가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이 한꺼번에 주어가 되면 뒤에 동사가 오는 거고 저 부분이 한꺼번에 목적어가 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동사 있고 얘는 work가 나오고 나서 이미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work는 그냥 명사인 거야. 명사. 작업, 일. 그래서 얘는 whose가 정답이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 that을 답으로 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 that을 답으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that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를 보고 일을 하는 전문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일단은 전문가 단수예요. 그러면 that을 썼으면 works에서 s 붙여야 되겠죠. 일하는 전문가. 그래서 일하는 전문가에서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뒤에 한번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whose가 답이 되는데 무슨 그냥 명사 앞에 whose 뚝 하고 풀면 1초짜리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한 다른 가능성 다 확인해보고 함정 포인트 확인할 필요는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건 고난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냥 대충 맞췄어도 일단 맞으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이래서 이게 답이고 근데 몇 초짜리 문제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온라인 스터디에 넣어줄게요. 온라인상으로도 아주 원활하게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테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요. 교육 방식이 저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주입식 교육에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찍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죠. 저도 그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찍는 건 되게 잘해. 근데 막상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패턴 바뀌면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근데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남들 앞에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10번으로 가볼게요. 저는요 문제 풀 때 해석 안 해도 딱 풀리는 건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필요한 순간에만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냥 뭐 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 문제는 또 이렇게 푸는데 해석은 또 해줄게. 교재에 다 있어요. 해설서 보시고. 근데 여러분 해석은 해봐야 돼. 무슨 목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풀고 나서 실력을 키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력 키워 올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주어고 이게 비동사 이 형식인데 근데 부사가 왔고 여기 PP가 와서 이게 보어구나. 그럼 필수 성분 다 왔으니까 수식어겠네. 그래서 by his coworkers 가로 쳐주면 이 하나의 문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이제 형식을 알아야죠. 3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는 지금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어에다가 있는 이가 붙여주고 동사는 하다 혹은 이다 이런 게 붙고요. 목적어는 뭐뭐를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붙여서 해석 쫙 들어가는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문제 풀 때는 보기를 딱 봐주세요. 딱 보자마자 어이구 요거는 접속사 아니지. 그러면 동사의 개수가 벌써 2개였으니까 A번부터 탈락 그 다음에 C번부터 탈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번하고 D번이 남았잖아요. whom이라는 단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whose라는 건 소유격이니까 명사 앞에 붙겠죠. 바로 뒤를 보세요. 딱 봤더니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whose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어차피 whom인데 그럼 왜 whom이냐? 여기 보니까 known의 목적어가 없죠. had known.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리는 겁니다. 구조가 탁탁탁 보여야 돼요. 마비라는 사람이 매우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동료예요? whom he had known. 그가 알아왔었던 동료죠. 오랫동안에. 한 친구가 이제 이게 콤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어떤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그건 뭐 이런 건데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수능 시험에서 이런 걸 간혹가다 물어볼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아들이 2명이다. 그래서 I have two sons 해가지고 아들이 2명인데 콤마를 찍고 나서 그런데 그 아들들이 영어를 말한다. 그런 문장이 있고요. 혹은 콤마를 안 찍고 영어를 말하는 2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근데 걔네들이 영어를 말한다는 소리인데 이제 콤마가 없어버리면은 영어를 말하는 애들이 2명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해서 뭐 영어를 말하지 않는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차이는 있지만 토익에서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콤마는 뭐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특히나 조심할 게 콤마가 접속사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콤마는 그냥 콤마일 뿐이에요. 접속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좀 쉽죠. 왜? 보기를 딱 봤을 때 보기를 딱 보니까 다 WH가 들어가잖아. WH 들어가면 다 접속사다.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강의 첫 시간에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WH 들어가면 다 접속사예요. WH 들어간 거 중에 접속사가 아닌 거 있으면 1000만 원 줄게요. 막 학생들이 이제 막 사전 찾아봅니다. 그래서 화이트, 흰색, 나오지 흰색. 흰색 뭐예요? 그러면서 1000만 원 주세요. 막 이러는데 뭐 이거는 흰색이죠. 근데 이런 의문사들 다 접속사예요. 동사 2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는 따질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이 what이야, what. 여기서 좀 어려운 설명 해볼게요. what과 which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that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 that. 아이고 이게 갑자기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 what이나 which나 뭐 where, whose, 뭐 that 이런 것을 관계 대명사라고 배웁니다. 그죠? 관계 대명사. 특히나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the thing that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 근데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w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도 배웠는데 그럼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게다가 which라는 말을 잘 보세요. which도요. 내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나는 제품을 구매했다. I bought a product. 근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내가 어저께 주문했던 제품 그러면 원래 이제 뭐 which라든가 that을 쓰게 되죠.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뒤쪽에는 that I ordered, 내가 주문했던, which I ordered, 내가 주문했던 하면서 목적어 빠져 있어요. 이런 게 관계 대명사 which예요. 혹은 관계 대명사 that, 즉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that 알아요? I know, 나 알고 있어. I know that he 어쩌고 문장 이렇게 가는 거. I request, 내가 요청한다. that, 너 뭐 하라고 요청한다. 이럴 때 그 that은요. 선행사가 필요 없잖아요. 선행사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것을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what은 태생적으로 선행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명사절밖에 안 돼요. 형용사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 만약에 뭐 위치가 없었고 that과 what이 딱 들어가 있으면 오늘 얘기하는 그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잠시 잊고요. 이 that이 그 뒤에 완전한 절이 딱 온다라고 하는 I know that 할 때 그 that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막 꼬여버리는 거지. 어디선가 됐다 하면은 문장 완전해야 돼. 왔다 하면은 불완전해야 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what은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지우고 출발해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what은 선행사를 갖지 않는다. what은 명사절밖에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도 명사절 that이 있고 형용사절이 that이 있는 거야. 구분해 주셔야 돼요. which도 그래요. which도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which employee. 어떤 직원이 likes me. 나를 좋아하는지. 이러면 이 위치는 명사절 위치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요. 의문 형용사라고.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 출신의 위치는 뜻이 있어요. 어떤 뭐뭐인지, 어떤 것. 그래서 그 위치랑은 다른 겁니다. 관계 대명사 위치라는 것은 선행사가 사물일 때 써주고 해석을 안 하고 보통 목적격일 때 특히 넘어가죠. 자, 잠깐 일단은 그럼 셋 중에서 고르는 거야. which냐, where냐, who냐. 근데 일단은 요것이 사물도 되고 장소도 되는 거죠. 게다가 who는 사람 사물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선행사를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문장을 쫙 봐줘야 돼요. 뒤에 봤더니 they라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impressed가 과거 분사로서 보어로서 붙었어요. 수동태 문장입니다. 올 게 다 왔어요. 그 다음에 by부터 each other's thorough knowledge of the field. 이런 건 다 괄호치고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순간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거를 through, 관통해서 그렇게 잘못 보는 친구도 있어요. 혹은 이거를 딱 보자마자 무슨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thorough라는 단어입니다. 철저한이라는 단어고요. 그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근데 안경을 쓰고 웃으면서 여러분들 막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외울 수 있어요. thorough, 철저한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일단은 뒤가 완전합니다. 올 게 싹 다 제대로 와 있어요. 여기까지 봐주면 사실은 뭐 이거 여기까지만 봐도 그렇죠. 뒤에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딱 봐주면 완전하다. 그러면 완전하니까 뭐가 답이 되냐면 where가 답이 되겠죠. who는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명사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명사. 그것도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 자, 그러면 이 부분 해석해 보면 회의잖아요. 컨퍼런스, 회의, 총회. 근데 거기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서로의 철저한 지식에 대해서. 그 분야, 업계의 지식.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whose 더하기 명사, which는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요. 요것도 똑같죠. 앞에 이제 place라는 게 선행사, 사물이 왔어요. 사물이 왔으니까 뭘 집어넣을까를 골라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요. 뭐를 가리키는지를 찾아보세요. 위치는 공식 명칭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대명사니까 얘도 뭘 가리키겠죠. 위치가 뭘 가리킬까? 위치가 바로 place를 가리키는 거예요. place. 그러면 여기에 place란 말이 있는데 뒤에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저 월드 페이머스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저 장소에서 태어났겠죠. 장소에서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를 골라주시는 거야. in the place가 장소에서일까요? to the place일까요? during the place일까요? for the place일까요? 의미가 다르죠? 일단 during은 기간 명사가 와야 돼요. during the vacation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for the place는 그 장소를 위해서라는 소리야. 목적. 그죠? to는 방향. 움직임이 절로 슝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지? go to 하면서 절로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태어났다라는 부분이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in이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부분을 딱 봐주니까 in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했었던 말 아까 이론에서 했었던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in which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where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오늘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특히 선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어지는 절에 뭐가 빠져 있는지, 뭐가 완전한지, 명사 앞인지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은 막판에 나왔던 what은 선행사를 갖지 않는다.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고 단어장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데이 8 학습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